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정말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원주를 비롯한 강원 여수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밤사이 비 피해 없을까 좀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만은 다행히 크게 우려했던 상황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마가 점차 수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 낮에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장마 전선은 내륙을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말까지 산발적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29도 기록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다시 더워지겠죠. 내일은 또 무더위 속에 전국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또 목요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고온 나습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한일 수입품 박람회가요. 지난주에 중국의 칭다오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그 박람회 성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밥산 공동체 사회복지관이 오는 29일에 스마트 복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 현장 좀 다녀오겠고요. 또 한 주간의 도내 이슈, 또 취재 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6월 2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옛 드림랜드 부지를 강원도 개발공사에 출자하는 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주 옛 드림랜드 부지의 강원개발공사 현물 출자 등을 담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기획행정위는 해당 안을 의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개발공사 또 원주시 등 3개 기관이 함께 부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외고가 내년부터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운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난 23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강원외고를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됨에 따라서 강원외고는 외국어 교과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 의학 계열 과목 등 학교가 원하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23 한일 수입품 박람회가 지난주죠.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의 칭다오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거대 중국 시장의 진입을 위해서 한국 기관과 기업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안준민 한국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 회장 연결하도록 하죠.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한일 수입 상품 박람회 중국의 칭다오에서 열렸는데 한일 일본 제품도 함께 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한국과 일본의 제품을 모아서 중국으로 간다.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칭다오에서 지난주 열렸는데 좀 어떻게 열린 행사였습니까? 예, 이번 칭다오에서 열린 한일 수입 박람회는요, 칭다오시 인민정부와 칭다오시 무역촉진회 그리고 칭다오시 상무국 주관으로요. 예.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하고 한국 일본 간 경제 무역 발전을 모토로 해서 개최됐고요. 예. 2018년부터 올해까지 5회가 개최되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개최된 박람회라 더욱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예. 요즘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좀 엄중하다고 해야 됩니까? 좀 분위기가 이제 반갑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예. 오히려 더욱더 환대를 받았고요.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10여 개 한국 기업의 제품,
250개 이상이 이제 전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까? 아, 예, 뭐 코로나 이후 처음 개최된 박람회라 규모가 매우 컸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일 주제별로 이제 제품 전시구를 설치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전시됐는데 네. 그 뭐 스마트 라이프나 헬스케어, 의료 미용, 그다음에 식품, 농산물 등의 관련 제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시의 어떤 그 의료기기 산업, 또 예. 이제 농식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이번에 이 전시가 된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수많은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했고요. 네. 저희 한국 제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 원주시 그 농식품관, 특히 이번에는 그 주최 측에서 저희 한일 모든 도시 중에 우리 유일하게 원주시만 특별관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예, 예. 그 원주시 농식품관에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셔가지고요. 예. 예,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특히 가장 인기 있었던 상품은 어떤 겁니까? 특히 의료기기나 그다음에 저희 원주시 농식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네. 기타 로봇 제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박람회는 전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무역 상담도 하게 되고요. 또 판매도 진행되고 홍보도 하게 됩니다만은 구체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일단 판매에 있어서는 일례로 저희 원주시 농식품 수출 협회 제품들도 피자 같은 경우는 거의 완판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원주에서 나오는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 그다음에 원주쌀 토토미로 만든 명품 소주, 누룽지, 엿, 그다음에 원주의 깨로 만든 참기름, 들기름, 기타 전통식품, 아로니아 제품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판매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요. 그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와 그다음에 현지 업체들 간에 실제 수출 계약이 이루어져 갔고요. 네. 그 계약금만 다 합치면 한 11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계약금만요? 예. 계약금이 예. 보통 이제 10분의 1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실제 무역은 한 1,000만 달러 이상이 이루어졌다는 거로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계약 금액이 11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 그 무역 금액이 이번에는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칭다오 한인회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네. 그 이제 칭다오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가장 큰 성과는 그 가입자가 한 4억 명 이상 되는 중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고 가장 인기가 많은 B2C 쇼핑몰이 그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티몰이거든요. 네네. 그 티몰에 저희 원주시 수출협회 제품들이 전부 다 별도의 비용 없이 그냥 무상으로 입점하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요? 무상으로요? 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또 입점을 했군요. 그 이제 한국농산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아갖고 그쪽 칭다오 지사의 지원을 받아갖고 입점하는 거, 그다음에 기타 거기 바이어가 협조해줘가지고요 무상으로 입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주 큰 성과입니다. 아주. 예, 그렇군요. 예. 사실 그 예전부터 중국 시장의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그 변동폭이 특히 외교 국제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그 등락이 또 심해지기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도 이제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그 또 새로운 또 수출 시장을 판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런 어떤 노력을 기울인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좀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14억의 인구를 가진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으로는 더욱 저희가 유리한 건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만 잘 짜면 큰 시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소비력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이제 물가가 오른 만큼.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제가 그동안 중국 시장을 바라본 견해로는 그 중국이란 나라가 GDP 대비 소비력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소비력이 높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좀 상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해볼 만하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 중국도 전체 그 시장 중 이제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주시 농식품의 또 경쟁력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또 시장 예, 다변화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예. 원주시 농식품의 그 성장 가능성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중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요. 네. 그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직접 통보하는 거를 되게 꺼려해요. 어허. 그러니까 그 이제 귀찮아하는 거죠. 쉽게 예. 말해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좀 귀찮아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이제 수출하는 방식이 뭐냐면 제가 직접 다 통관을 시켜가지고 현지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바이어 집 앞까지 갖다 주는 시스템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DAP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치 그 14억 시장을 한국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이제 좀 지나치게 얘기하자면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 예. 돈 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또 귀찮아하는 게 있었군요. 아, 예. 노력을 하는데 이제 통관 자체를 좀 뭐 본인들이 이렇게 안 할, 그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박람회 기간에도 박람회만 있지 않고 제가 저희 회원사들 데리고 그 현지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저희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에서 다 적용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 아주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중국 시장 진출은 물론이고, 아까도 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전체 그 원주 농식품 제품들의 어떤 그 경쟁력을 또 수출 예. 경쟁력을 이제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그렇습니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저희가 뭐 알리바바 티몰에 이제 입점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제품들을 먼저 이제 저희 물류창고로 다 입점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제품의 디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품의 질을 더욱더 뭐 지금도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계시지만 더욱더 좋은 질과 그 다음 디자인에 신경을 써가지고 바로 저희가 이제 중국의 그 물류창고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네. 예. 뭐 구스리 서말이라도 뭐 깨워야 이제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맞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 함께 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크게 뭐 어려움은 없는지요? 예. 아직까지는 저희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네. 또 보다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 저희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거대 중국 시장을 여는데 그렇게 일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준민 한국 원주시 농식품 수출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밥상 공동체 사회복지관이 심포지엄을 이틀 뒤군요. 오늘 29일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인지 오늘 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는 29일 목요일이군요. 이 밥상 공동체 사회복지관 10주년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을 지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밥상 공동체 운영 10주년을 말하는데요. 밥상 공동체 오래됐는데 10년밖에 안 된 건 아니고 건물 지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자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활동을 제공하는 밥상 공동체 사회복지관이 10주년 기념식을 오는 목요일 29일 개최합니다. 스마트 기념식과 함께 스마트 복지에 대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겪은 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 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은 다양한 시스템을 시작했는데요.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비대면 돌봄이 가능한 소셜 로봇 효돌이나 또 일상생활에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보드미, 또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태블릿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갖춘 이런 스마트 복지 시스템을 전시하고 우리나라 권위자들과 함께 스마트 복지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요. 스마트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밥상공동체 사회복지관 하태화 부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밥상공동체 복지관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순수 민간 모금으로 설립했는데요.
밥과 연탄 나눔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성과와 한계를 또 고민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준비했고요. 심포지엄 강연자들도 ICT와 사회복지 분야의 선도적인 건국대학교 신준섭 교수님, 또 전국 사회복지관 476개를 대표해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규 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로 하셔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고요. 뭐 보호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뭐 체험거리 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 행사 당일 오전에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초대해 축하 공연과 우수 후원자와 봉사자들 시상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스마트 복지 심포지엄과 함께 다양한 전시 체험 부스가 마련되는데요.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에 힘쓰고 있는 만큼 진행 중인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 부스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체험존을 방문하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키오스크 기기를 사용하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고 VR과 AR을 통해서도 가상 환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치매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기기들이 전시됩니다. 태블릿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과 로봇 돌봄 기기들을 구경,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또 자세 교정과 어르신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PT 운동 프로그램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복지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청춘 방송국 사업을 진행하는 영상센터를 개방하는데요. 이 마을 유튜브 방송 제작 과정 체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면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하태화 부관장에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이제 곧 여름인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용품과 보양식 나눔 등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원인동 마을관리소에서는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래서 7월 13일이 4주년을 맞이하는데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당구동 마을관리소도 우리 복지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7월 말경에 여름밤의 돗자리 영화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복지관에서 봉사자들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이 소식도 이제 전해주실까요? 네, 복지관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4철 내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 무료 급식 식사 준비와 배식 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밥상공동체 사회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원과 봉사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가 어제 시내버스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원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오후 시의회 모임방에서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중간 보고에서 용역 수행 기간은 준공영제 도입의 배경으로 지역 내 운수회사의 적자 상태가 한계에 봉착한 것을 꼽았습니다. 어체별 운송 원가가 임금 상승과 탑승객 감소 등이 겹치면서 적자폭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결국 운행 중단과 파업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공영제 도입 시 운수업체와 행정 간 계약 관계에 따라 원주시가 노선 계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노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등도 장점입니다. 용역업체 측은 최근 원주시가 노선 입찰제를 통해 111번 혁기버스 운행을 시작한 것은 공영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행정이 시내버스 노선권을 확보한 사례라며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막대한 시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시민과 운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고현재 도입을 위해서는 원주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노력과 함께 연간 6억 원에 달하는 공차 손실금을 줄이기 위한 차고지 확보 등이 요구됩니다. 네. 좀 원주시는 현재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좀 발표된 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일단 시내버스 개편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보관입니다. 사실상의 중고현재 도입을 위한 군불대기라는 시선도 나옵니다. 원광수 시장은 민선 8기 원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중간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해 대중교통의 발전적인 방향성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의 공영제, 준공영제 뭐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만은 기존 업체와의 노선 반납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정말 상당한 비용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또 직원들 고용 문제라든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어떻게 또 이 사업을 좀 진행시켜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수건 사업이었어요. 동부 순환도로 완전 개통이 또 가시화되고 있군요. 지난주에 잔여 구간 착공식이 열렸군요. 네, 원주 북부 동부권 주민의 수건인 동부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2일 봉성도 현장에서 동부순환도로 잔여 구간인 번제 소류지에서 백호정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사는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 총 사업비 9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IC와 혁신도시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2009년 공사를 시작된 동부순환고도로는 도로건설 사업은 14년여 만에 마지막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2025년 임시개통에 이어 2026년 전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원주시는 도심교통 분산 효과는 물론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주시가 추진 중인 북동부권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될 경우 산업도로의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원광수 시장은 동부순환로 완전 개통은 원주 경제에 막힌 혈로를 뚫는 대역사라며 인구 50만 명을 넘어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하는 원주시의 밑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사의 의미가 크다. 조속히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원주시 의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하다. 동부순환로가 완전 개통되면 더 큰 원주가 만들어지고 지역 균형 발전에 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횡성군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의 여러 학교가 군용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제 많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횡성중학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요. 네, 횡성군 5개 학교가 군용기 소음 피해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가장 상황이 심각한 횡성중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고인 횡성군 의원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군용 비행기 소음 관련 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 실태 조사 및 군용기 소음 피해 현황 용역 결과 소음지도상 소음 영향 지역에 포함된 성남초교, 성북초교, 횡성중, 횡성고, 횡성여고 등 5개 교에 대한 소음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소음도는 5개 학교 모두 세계보건기구의 소음 기준이 50dB를 넘어섰고 순간 최고 소음도는 2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성북초교를 대회한 4개 학교는 학교보건법상 소음 기준이 55dB도 초과했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횡성중 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횡성중 실내 소음도는 69.4dB로 5개 학교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국제보건기구 기준보다 무려 19.4dB이나 초과했고 학교보건법상 소음도 기준에 비해서도 14.4dB 초과됐습니다. 군용기 소음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워 학생권도 침해되고 있습니다. 군용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청력저하 등 학생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배고인 의원은 군소음 보상법의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빠져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당장 받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학생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인 만큼 횡성군과 강원특별자치교육청이 소음 차단 창문 설치 등 조치를 선행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배고인 의원 직접 연결해서요. 좀 자세하게 또 상황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습니다. 자, 6월 27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